다음은 중성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수험서에서 좀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해를 하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파란 선은 외부에서의, 아웃사이드에서의 압력 변화입니다. 압력. 요쪽 밖에 이 계구부, 이 문이죠, 문. 이 계구부 바깥쪽에서의 압력 변화. 자, 압력은 어때요? 높이에 따라서, 여기 세로축이 높이죠. 세로축이 높이니까 높이에 따라서 점점 낮아지죠. 압력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압력 변화는 사실은 너무 작아요. 작지만은 그 작은 압력 변화, 높이에 따른 압력 변화에도 연기는 유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경사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낮아진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이 빨간 선은 인사이드입니다. 이 안쪽, 구획실 안쪽의 압력인데, 이쪽에 보시면 압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은 뜨거운 연기가 섞이기 때문에 압력은 거의 비슷해요. 높이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죠. 쭉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쪽 음압이 형성된 이쪽에서는 마찬가지, 이 밖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이에 따라서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높아지겠죠. 높이에 따른 그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음압 밖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 파란 선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높이에 따라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성대라는 것은 이 안쪽 이 계구부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럼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중성대입니다. 중성대. 이쪽이. 여기가 중성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정의에 보면 중성대는 이 안쪽도 아니고 이 바깥쪽도 아니고 이 계구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을 중성대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연기 유동이 없습니다. 압력이 같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계구부에서 연기가 밖으로 나가죠. 자, 이쪽에 이 높이를 우리는 중성대라고 하죠. 그러면 소방관이 앉아서 구획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중성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인터페이스 하이트 또는 인터페이스 레벨이라 하는데,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경계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를 다 그냥 중성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을 안 하죠. 사실은 이제 이게 있는지도 저희는 몰랐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구분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중성대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또 이제 화점실에 또 계구부가 있죠. 여기도 이 부분이 이제 중성대죠. 정확하게는 중성대, 인터페이스 레벨, 중성대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을 보면 중성대가 이쪽이죠. 불은 보이지만은 이쪽으로는 지금 시원한 공기가 들어가고 있죠. 중성대 아래쪽으로는 중성대가 다 이런 식으로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획실에 있는 계구부라면 중성대는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렇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은 같습니다. 자, 이 2층 건물을 보면 이쪽에 이제 2층이죠. 2층에는 까만 연기가 유리창을 다 덮고 있죠. 그래서 중성대가 없죠, 여기는. 1층에는 어때요? 연기가 안 나오죠. 요 출입구에도 연기가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중성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이쪽으로는 시원한 공기가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성대는 이 중간쯤에 어디 형성되어 있겠죠. 우리가 화재 성장 단계에 따른 중성대 위치를 보면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연기가
조금 나오겠죠. 이쪽에 이제 중성대가 형성되는데 이 성장기 때는 점점 내려오겠죠.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최성기 때는 바닥 쪽, 거의 바닥 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지만 이 가연문의 실내의 가연문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이 중성대가 뭐 중간까지 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밑에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앞전에 본 쇼핑몰 그 화재 테스트에서는 그 출입구가 한 개가 있었는데 그 출입구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중성대가. 그리고 단방향 흐름이 생성됐죠, 그때는. 그래서 이 안쪽에 가해문의 양이라든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2층 건물의 화점이 2층일 때 중성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합니다. 이쪽은 지금 여러분들이 출입구를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보이는 이제 사진입니다. 이쪽 안쪽이 거실입니다. 이 거실 쪽은 이쪽이죠. 거실 아래쪽 좀 비추는 거고, 거실 위쪽으로 지금 비추는 겁니다. 자, 요 이쪽은 2층입니다. 2층. 자, 2층은 실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서 이쪽에 이제 복도죠. 2층 복도 쪽에 방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복도 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사가 있죠. 여기 이제 화점실입니다. 요 침대 위에 화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방인데 또 출입구가 방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고 이쪽은 방 1인데 여기 이제 측정 장비들이거든요. 뭐 온도라든지 압력,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걸 이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 1에서 바깥쪽으로 봤을 때 열화상 카메라 장면입니다. 자, 이 경계층, 즉 중성대가 쭉 내려오죠. 이제 쭉 내려오면 옆방에서 이제 열화상으로 보면 이제 복도 천장을 통해서 흐르고 있죠. 이 중성대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 화점을 다 덮었습니다. 그럼 산소가 모자라겠죠. 그래서 결국 불은 꺼집니다. 불은 꺼지고요. 요 중성대를 보면 이쪽에서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출입문을 열고 진입을 할 때 보면 중성대가 위쪽에 보이겠죠. 자, 그러면 2층 건물에 이제 화재가 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진입을 해서 화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뭐 천천히 시간을 끌 필요는 없겠죠. 자, 이 실험은 전체가 다 밀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층, 이쪽 2층에 있는 창문이 열려 있다면, 이 방에 있는 창문이 열려 있다면 중성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는 이 화점을 다 덮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계속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화염이 커지면 화염이 밖으로 분출이 될 수 있겠죠. 창문 밖으로도 분출되겠지만은 그 복도 쪽으로도 분출되어서 복도를 태우고 또 아래쪽으로 또 연소가 확대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점점 이제 연소가 아래쪽으로 또 확대되면 중성대는 또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창문 크기가 2층에 있는 창문 크기가 크다면 이쪽으로 계속 연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성대가 밑으로 못 내려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실험은 전체가 밀폐된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은 2층 건물의 화점이 1층에 있습니다. 똑같은 건물 구조고요. 이런 식으로 거실 쪽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연기가 위에서부터 차가 내려오겠죠. 2층 천장부터 해서 쭉 차가 계속 내려올 겁니다. 이쪽은 방 3이네요. 방 3이고 이쪽은 열화상 카메라고.
저 위로 쭉 계속 올라갑니다. 연기가 계속 올라가지만은 이제 이쪽 1층 이쪽에도 조금씩 쌓이겠죠. 거의 모든 거는 위로 올라가지만 이쪽에도 쌓이긴 쌓입니다. 1층에도. 그래서 주 중성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2층부터 해가 쭉쭉 내려오겠죠. 밑으로. 이쪽 구획실, 이 건물 안에 있는 공기량이 적다면 이 중성대가 여기까지도 내려오기 전에 이 불은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공기가 충분하다면 중성대가 계속 내려올 겁니다. 자, 중성대가 내려와서 1층에 자, 이 화염을 덮죠. 그래서 이제 화염은 이제 꺼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성대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입문을 열었을 때 잠시 이제 검은 연기가 빠지고 중성대가 형성될 겁니다. 형성되면 이런 경우 1층이 화점일 경우에는 중성대가 뭐 출입문의 뭐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겠죠. 다음은 단층짜리 주택의 화재입니다. 단층,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거실, 다른 각도에서 본 거실은 화점. 여기 거실에 이제 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거실을 볼 때, 주방에서 거실에 이제 화점을 보는 겁니다. 유라선 카메라. 다음 방 1, 방 3, 문이 다 깨어 있죠? 문이 다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2. 방 2에서 지금 거실을 화점을 바라보고 있죠. 일화석 카메라입니다. 자, 중성대가 위에서부터 쌓이죠. 천장부터 쌓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거실의 중성대와 이 방 2의 중성대는 높이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구획실에 트여 있기 때문에. 중성대가 이제 화염을 덮게 되죠.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이제 불이 죽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층도 마찬가지 2층 그 건물의 1층에서 이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출입문을 열었을 때 그 중성대 위치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출입을 할 때 출입구를 열었을 때 중성대가 그죠 문 어느 위치에서 형성되어 있겠죠. 지하층 화재 시 중성대 형성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미국 그 주택 구조에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 이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실내에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테스트한 게 뭐 저는 찾아봐도 못 찾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역학을 이해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계단을 거쳐가 실내로 해서 이제 1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쌓이겠죠. 1층에 쭉쭉 쌓입니다. 여러분 도착했을 때, 자, 문을 열었을 때 이쪽 이 플러스가 이제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시원한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는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성대가 이쯤에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더 아래쪽도 가능하고 그리고 중성대가 아예 여러분 문을 열었을 때 전체가 다 검은 연기가 분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지하에서 불이 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하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중성대가 이 1층 바닥 쪽으로 해서 지하 천장 쪽에 지하에 형성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보면 우리가 이게 지하에서 난 건지 아니면 1층
층에서 났는지 2층에서 났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업이 필요한 거죠. 건물을 돌면서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화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영상을 한번 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성대가 쭉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대가 여기서 지금 멈췄어요. 더 이상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고 이 이제 전체가 플래시오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앞의 영상하고 이 영상하고 차이가 뭘까요? 앞의 영상은 구획실이 전체가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라든지 출입문이 밀폐되어 있어서 공기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험은 이쪽이 밖이 이제 계곡인데 여기에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지금 공급이 되죠. 공기가 요 중성대 아래쪽으로 계속 공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중성대 위쪽에서 연기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져나올 수 있죠. 계속 빠져나오고 공기에 들어가니까 불은 커지지만은 또 연기는 계속 위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대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밀폐되느냐 밀폐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죠. 화재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치기 시간, 세로치기 HRR 또는 온도 곡선, 온도 축이죠. 처음에 이제 발화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고, 이 부분은 이제 성장기, 그 다음에 채성기, 쇠퇴기 또는 감쇄기라고 하죠. 자, 이 부분에 플래시오버 단계도 있습니다. 플래시오버.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화재 발달 단계는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네 부분. 플래시오버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 갑작스러운 전이 현상이죠. 전이 현상. 그래서 단계는 네 단계로 나눕니다. 성장기를 보면 초기 화재 성장의 주 요인은 화염 확산입니다. 이 화염 확산이라는 것은 연료의 특성, 즉 좀 앞에서 전도성이라든지 연료의 크기, 재질, 배열, 그 다음에 적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표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HRR이 화재 성장의 빠르기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즉 울트라 패스트냐, 패스트냐, 미디움이냐, 슬로우냐에 따라 가지고 이 양상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보면 이런 곡선이었죠. 이런 곡선을 HRR 곡선을 우리가 봤을 겁니다. 그리고 화재가 확산됨에 따라 실내 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상층부와 하부층의 구별이 뚜렷하고 화염이 국한되어 있다. 즉 이 말은 중성대가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대류열 전달이 주가되고 복사열이 강해지며 주변 가열물을 열분해시킵니다. 그리고 강한 복사열을 발생시켜 구획실 온도를 상승시켜 플래시오버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성장기 때는 포켓 오브 프레임이 발생하는데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면 자, 저런 식으로 연기, 검은 연기의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그 플레임의 포켓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이제 가연스 가스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많이 흐르고 있고 이제 흐르겠죠. 압력 차이에 의해서 흐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문을 열면 그쪽으로 흐르겠죠. 자, 그런데 이쪽의 온도는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발화할 정도는 안 되는데 이쪽은 부분적으로 발화할 만큼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열이 착화를 시키면 바로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자, 롤오버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롤오버는 이쪽 전체적으로 보면 온도가 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가스층의 온도가 되게 높아져서 발화 온도까지 거의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발화점이 있으면 이 화염이 있으면 화염이 옆쪽에 그 가연스가스를 점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화염이 전파가 되는 거죠. 다음은 플래시오버라는 전이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오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염이 옆으로 점점 확산이 되죠. 뭐 전도라든 대류를 통해 가지고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롤오버가 발생했고 포켓이 발생했고 롤오버가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화염이 전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서 복사열이 나오죠. 복사열. 여기서 복사열 나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대류에 이 부분도 지금 복사열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전체가 복사열을 내면 이 부분 미연소된 이런 부분에 열분해가 동시에 발생하겠죠. 발생하는데 이 온도가 구액실 온도가 어느 일정한 온도가 되면 이 열분에 대한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동시에 화염이 붙는 거죠. 즉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 구액실이. 그 현상을 우리는 플래시오버라 하죠. 플래시오버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의 전이 단계 전이고 구액실 내에 요구조자가 생성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플래시오버의 발생 조건을 보면 천장 부분의 온도는 600도, 천장 부분의 온도가 600도씨 정도 되고 바닥에서의 연료, 바닥에서 제곱미터당 20kW, 이걸 앞에서 한 거죠. 그리고 산소 농도가 10% 이상이 돼야 플래시오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험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수치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연료를 보면 20kW인데 히트플럭스 연료를 한번 보면 우리가 그 햇빛이 이제 내리쬐는 날에는 피부에 1kW 정도. 그러면 소방관이 이제 주로 이제 노출되는 게 2.5. 그다음에 수초 내에 피부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게 3에서 5kW 정도로 됩니다. 그럼 우리가 플래시오버가 발생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전조현상. 그래, 여러분들이 물을 뿌리든 뭐 아니면 대피를 하든 탈출을 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플래시오버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온 이 구액실 불바닥에 되기 전에 성장기 마지막 그 단계쯤에서는 상당한 그 검은 연기들이 분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쭉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중성대가 급격하게 하강을 합니다. 그리고 복사열이라든지 복사열, 대류열에 의해서 이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이 진입한 대원들은 중성대가 급격하게 하강한다든지 온도가 상승을 한다든지 그래서 뜨겁겠죠. 이를 보면 이게 플래시오버가 지금 곧 발생할 수 있겠구나를 짐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켓하고 롤오버가 발생했다면 어때요? 이쪽에서 포켓이라는 롤오버가 발생했다면 이쪽 온도가 가연스가스의 온도가 발화 온도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곧 플래시오버가 발생한다. 자, 롤오버 때문에 여기 복사열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분해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 보면 이제 뭐 열화성 카메라라든지 보면 여기에 이제 열분해 생성물들이 막 아지랭이 같이 막 올라오는 이런 걸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밖에서 본다면 이 계구부에서 어때요? 나오는 연기의 그 색깔도 상당히 검해졌을 거고 양도 되게 많아졌을 겁니다. 초기보다. 그리고 어때요? 속도도 상당히 빠르겠죠. 예, 그걸 보면 이제 이 구액실 안쪽이 플래시오버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니면 플래시오버가 곧 발생하겠다는 걸 짐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최성기입니다. 최성기는 이제 모든 그 가연물에 불이 다 붙었기 때문에 HR날이 동일합니다.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가 동일하게 쭉 유지가 됩니다. 공기가 충분할 경우 화염은 구획실을 완전히 덮고 문이나 창문 앞 밖으로 화염이 퍼져나가겠죠. 공기가 충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물 구조 부재의 강도를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건물 붕괴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겠죠. 다음은 쇠퇴기입니다. 쇠퇴기는 이제 가연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HR이 감소되는 단계. 그렇지만 이제 구획부에서의 이제 벽면이나 물체는 고온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래서 열분의 생성물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고온 상태를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소 형태로 지속된다는 거죠. 다음은 급격한 화재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화재 진행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는 온도 상승, 그리고 바람, 그리고 연기 발화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온도 상승은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플래시오버가 발생한다는 걸 봤죠. 그게 급격한 화재 진행이죠. 다음은 바람, 강풍이 분다면 바람에 의해서 화재 성상이 상당히 좀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스모크 이그니션에서 연기 발화, 연기 발화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이제 현상이 백드래프트, 그 다음에 섬광 화재, 플래시 파이어, 다음엔 FGI, Fire Gas Ignition, FGI 이런 식으로 있죠. 연기 폭발이라 할 수 있겠죠. 연기 폭발. 첫 번째로 백드래프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획실이 밀폐되어 있는 경우, 자,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경우는 안쪽에 혼소 상태겠죠. 혼소할 때 했었습니다. 그죠? 혼소 상태, 산소가 없기 때문에 혼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계구부를 엽니다. 계구를 열면 이애가 지금 화염은 원래 없었는데, 그죠? 온도만 뜨거웠는데, 어때요? 이애가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산소를 쭉 당깁니다. 자, 당기면 그냥 스무드하게, 자, 당기면 이렇게 공기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빠르게 들어옵니다. 빠르게. 자, 제가 빠르게를 강조를 했죠. 자, 빠르면 그 유체가 측류입니까? 난류입니까? 난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서 막 섞입니다. 이쪽에 있는 가연성 가스, 그죠? 가연성 가스가 뜨겁죠. 상당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가연성 가스와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에 의해서 섞이죠. 섞이면 이 부분이 예혼합이 되는 겁니다. 예혼합. 예혼합이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미리 섞여 있다는 거죠. 기존의 확산 화염 같은 경우는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만나서 그 경계면에서 화염이 발생했던 거죠. 반응대가 생성되어서 화염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예혼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 때문에 미리 다 섞여가 있는 겁니다. 섞여가 있는데, 자, 산소가 들어가서 이 부분이 지금 화염이 다시 살아났을 때 불꽃을 제공을 했다, 착화를 시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폭발입니다. 거의 폭발. 그래서 확산 화염같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폭발적으로 이 부분이 뻗어나가는 거죠. 뻗어나가는데 이 앞에 있는 폭발하면서 압이 팽창하겠죠. 얘들이 팽창하면서 이 부분을 밖으로 내보내죠. 내보내면서 불길이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백드래프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백드래프트의 징후, 백드래프트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부분 안에는 온도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유리에 실금이, 잠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름, 카본 쪽이죠. 그런 타르, 성분의 물질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휘바람 소리가 납니다. 특이한 휘바람 소리, 요 이제 출입문 쪽에 요 틈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기를 땡긴다든지 할 때 이제 휘바람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개구부 틈에서의 연기 맥동. 이 개구부 틈에서 이제 연기가 지금 보이는데 이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기 맥동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중성대의 출렁임, 바운싱이 나는데 중성대 왜 출렁일까요? 이 안쪽에 중성대가. 이 두 개는 뒷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새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불이 착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 상당히 고온이기 때문에 고온에 있는 연기가 이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산소와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착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 때 산소가 쭉 빨리 들어가면서 연기 터널이 형성되는 걸 보면 이쪽이 안쪽에 산소가 상당히 모자라는구나를 또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안쪽에 백드래프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상황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백드래프트가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백드래프트는 여러분들이 소방관 생활하면서 한 번 정도 막닥뜨릴까 말까 한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그냥 산소가 천천히 공급돼 가지고 이 죽어있던 안쪽에 죽어있던 화염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이게 플래시오버를 통해 가지고 그냥 전체가 다 타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어때요? 이 검은 연기들이 쭉 나오겠죠. 밖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그냥 불이 붙을 수도 있겠죠. 뜨거운 연기가 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은 그 맥동 현상을 이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강남서 왕서 김준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보면 이제 이쪽에 구획실에 그 이 개구부가 다 껴 있습니다. 다 껴 있는데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틈새. 틈새로 이제 이쪽 안쪽에 압이 높기 때문에 틈새로 나오죠. 연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산소가 이제 모자라면 이 화염이 죽겠죠. 거의 죽어가죠. 자, 죽어가면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이 안쪽이 음압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다시 들어가죠. 틈새로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염을 다시 살리죠. 자, 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쪽이 또 압이 높아지죠. 압이 높아져서 다시 틈새로 연기가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숨을 쉰다고 하죠. 연기가 숨을 쉰다. 자, 그거는 현상이죠. 그게 맥동 현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불이 붙었을 때는 또 연기가 나고 하니까 이 중성대가 또 낮아지겠죠. 중성대가 연기가 많이 나니까 중성대가 낮아졌다가 여기 음압이 형성돼가지고 화염이 죽고 음압이 형성되면 이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수축되겠죠. 수축되면 이 중성대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중성대가 바운싱을 한다고 좀 앞에 나왔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일종의 맥동이죠. 이 불 보세요, 불. 이 불하고 이 연기가 사라지는 거하고 좀 주기적으로 지금 맞죠? 자, 거의 죽은 불에 지금 산소가 공급됩니다. 공급되면 불이 살아나니까 압이 높아지죠. 팽창을 하죠. 그래서 이 애들이, 연기들이 밖으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맥동하는 현상입니다.
다음 우리 화재 현장에서 찍힌 백드래프트입니다. 다음은 섬광 화재입니다. 플래시 파이어.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예혼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연성 가스와 그리고 산소가 미리 혼합되어 있는 상태. 그때는 폭발적으로 이제 연소 확대가 되는 거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카메라로 촬영해 봤더니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검은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유증기입니다.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인데도 이천에 자, 유증기가 나와서 이제 산소가 섞이는 거죠. 이 부분도 휘발유를 뿌리니까 유증기가 나와서 산소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혼합된 상태에서 가연스가스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연기의 점화에 의한 그 급격한 화재 진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소 확대가 상당히 빠르죠. 거의 폭발적입니다. LPG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충전 중이던 택시기사 등 8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상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 화면을 보시면 폭발의 위력이 상당히 컸는데요. 당시 충전소에는 택시 등 대여섯 대의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확산 연소와 예언함 연소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축 HRR축입니다. HRR축. 고체 가연물에 점화를 시키면 HRR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화염 확산이 이제 천천히 되는 거죠. 열분에 의해 가지고 천천히 산소와 만나서 점점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 플래시파이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는 점화되자마자 바로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HRR이. 급격하게 연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출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HRR이 내려와서 다시 그 옆에 그 고체 가연물이 옆에 있는 고체 가연물을 연소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 그래서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위험하죠. 실내에서 만약에 예혼합 연소가 발생한다면 폭발을 하는 거죠. 다음은 FGI, Fire Gas Igni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획실에서 이쪽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이 출입문, 방문이고, 그럼 이 압이 이제 높아지겠죠. 압이 높아지면 이 방문 틈새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그럼 인접 구획실에 이제 연기가 차겠죠. 그리고 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곳은 온도가 상당히 높겠죠. 높지만 이곳은 온도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건에 다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 방에서 플래시오버가 발생한다. 그러면 상당한 열이 발생하는 거죠. 또는 이 벽면 아니면 출입문을 통해서 열 전달에 의해서 이쪽 방에 있는 가연스 가스를 점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가연스 가스는 이 방에 있는 산소와 미리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예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는 가연스 가스가 온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점화원의 점화를 시키면 폭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인접실에 가연스 가스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공기가 모자라더라도 이쪽 틈새로 들어오는 공기만으로도 즉 여러분들이 개구부를 열지 않아도 이 폭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소 한계 범위 내의 예언합된 뜨거운 가스는 자연 발화하여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점화원, 플래시오버라든지 열전달 같은 점화원이 없어도 이애들이 자연 발화 온도까지 올라간다면 이쪽에 연소 범위 내에 있으면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FGI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서 그 합점실 말고 인접실, 인접구획실 이런 데서 이제 연기가 있다면 FGI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가연성 가스가 있는데 이 레버를 당겨서 이 문을 열 겁니다. 열면 가연성 가스가 흘러서 이 점화원에 의해서 착화돼서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부분이 화점실이라면 화점실에서 가연스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접 건물, 인접실로 가연스가스가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면 혹시 여러분들이 불티를 이제 발생시키거나 하면 이 부분이 폭발을 한다는 거죠. 이 영상은 그 유럽에서 이제 순직한 케이스인데, 이제 천장 쪽에, 지붕 쪽에 이제 가연스가스가 예원합된 상태로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쪽에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명이 사망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붕 같은 이제 숨겨진 공간들,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죠. 최근 건물들은 미관상 이런 식으로 유리를 갖다 많이 이제 그 배치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커튼홀 방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화재가 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쪽이 이제 슬라브입니다. 청 슬라브 바닥. 그리고 이제 이쪽이 프레임에 이제 유리를 끼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죠. 자, 이쪽이 이제 비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층에서 보면 이제 위층 이쪽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화재가 나면 이제 연소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화 충전재로 채웁니다. 자, 채우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내화 충전재로 채우고 이 프레임 쪽, 그 다음에 슬라브 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불이 났을 경우에는 이 프레임이라든지 뭐 유리의 이런 변형으로 인해서 이 그 내화 충전재가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연기가, 가연성 가스가 위층으로 올라가겠죠. 위층. 그러면 우리 구조대원들이 화점 위에 층에 인명 검색을 들어갔다가 이쪽에 그 미리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 예측을 하지 못하고 활동을 한다면 FG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현대주택의 위험성에 대해서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재와 이제 가구를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목재와 그리고 천연섬유, 그리고 식물 섬유라든지 동물 섬유로 된, 천연 섬유로 된 가구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연성 단열재, 외장재, 내장재, 가연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섬유,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아크릴로 된 이제 가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자재나 이 가구의 이제 그 차이 때문에 화재 성상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와 과거의 그 가구들의
어떤 이제 화재 성상을 갖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보시면 HRR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 네, FED, 산소양, 그다음에 일산화탄소양, 그 다음에 FED가 있는데, FED는 뭐냐면, 이게 이제, FED가 1이 된다는 것은 1이 된다는 것은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이 요 구조자가 자력으로는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FED가 1이 될 경우. 자, 보면 히트입니다. 열에 의한, 이 복사열이라든지 대유열이라든지 열에 의한 이제 FED고, 밑에는 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 여기 부분은 일산화탄소를 이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안쪽이 위험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FED가. 자, 중성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산소 양이 줄어들고 FED, 열에 의한 FED가 지금 1.5가 됐습니다. 즉, 1이 넘었죠. 이 안에 있는 요 구조자는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쪽은 옛날 가구들은 FED가 제로죠. 제로. 이쪽은 가스에 의한 FED도 0.1로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면 FED가 이제 열은 완전히 플래시오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17까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밖에서 보면 이제 이 정도로 화염이 분출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옛날 가구들은 아직 열이라든지 가스에는 FED가 제로입니다. 제로고 산소 양도 대기산소 양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HRR이 16kg인데 이쪽은 1600이죠. 상당히 차이 나죠. 그래서 요즘 가구들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왜 미국에서는 테스트를 했을까요? 미국에서는 200년 100년 전부터 소방 전술이 구전되어 왔고 이제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도 그 소방관들은 옛날 그런 전술들을 이제 많이 따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방관들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5분 안에 도착했을 때 화염 확산이 많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술을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도착했을 때 이미 플래시오버가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미국 소방관들한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100년씩 했던 전술은 잘못되었다. 이제는 고쳐야 된다. 이제 과학적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SOP를 이제 고쳐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테스트한 그 영상의 이 결과입니다. 시간축, 그다음에 도시, 온도. 보면 이제 과거의 가구들은 자, 발화시켜서 자, 29분 30초가 지났을 때 플래시 오버까지 올라가서 12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 발화해서 3분 30초 만에 성장열을 거쳐가지고 플래시 오버를 해서 1300도까지 올라가죠. 엄청난 차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플래시 오버까지 도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산소가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경우입니다. 밀폐된 구역실 안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오죠. 여기까지 안 올라가죠.
요 밑에서 올라가다가 꺾이겠죠. 그죠? 화염이 죽기 때문에. 다음은 연료지배형과 환기지배형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비슷한 영상이지만은 이 영상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실험입니다. 연료지배형 화재는 이 연료의 양이 연료가 화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가 많으면 계속 탈 수 있고 연료가 없으면 불이 꺼진다는 거죠. 근데 환기지배형 화재는 환기가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연료는 많지만은 공기,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면 다시 불이 살아난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환기지배형 화재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거의 모든 가연물들은 환기지배형 화재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리창을 많이 개방하고 계급을 많이 개방해도 산소가 모자란다는 거죠. 여기서 산소를 공급을 하면 다시 불이 살아나죠. 그래서 환기가 이 화재의 성상을 좌우한다. 환기지배형 화재입니다. 연료지배형 화재의 대표적인 예는 산불 같은 경우죠. 산불은 산소가 무한정 공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료, 즉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화재가 확산되거나 화재가 죽겠죠. 조금 전에 우리 화재 패턴을 봤습니다. 화재 곡선을 봤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이 화재 곡선은 소방시설 쪽에 예방 쪽에 필요한 이제 곡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관들이 알아야 될 곡선은 이 곡선입니다. 자, 시간, 축, 그리고 HRR 또는 온도인데, 자, 이 부분에 이제 발화를 해서 성장기로 올라갑니다. 성장기를 올라가면서 점점 산소가 없어지죠. 산소가 없어지고, 자, 이 부분에서 산소가 없으니까 이제 꺾이겠죠. HRR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곡선이 좌우가 됩니다. 산소는 아직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지배형이라고 합니다. 이쪽 부분은. 그런데 꺾여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 부분은 산소가 없겠죠. 이 부분은 산소가 없죠. 그래서 환기지배형 화재로 넘어갑니다. 이쯤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출입문을 개방하면 환기를 시키는 거죠. 산소를 주입을 하면 다시 성장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플래시오버를 가고 마지막에 채성기, 쇠퇴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은 이 곡선보다는 이 곡선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방관을 위한 화재 역학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플로우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